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제39회 오전회 기출문제 실기 영역 4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험 경량을 파악하고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그동안 진행한 공부를 본 시험에 맞추어 마무리 정리할 때입니다. 이번 기출문제 풀이는 지문까지 상세한 설명과 문제 관련 참고사항을 덧붙여서 한 문제를 풀면 5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문제풀이의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때 유념사항 설명도 생략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입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36번에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턱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합니다. 지문 1번 식사 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침이 적게 나오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5번 상체를 높이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37번입니다.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 내지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37번에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에 깊숙이 앉고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고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1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는 팔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게 합니다. 2번 대상자를 깊숙이 앉게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5번 의자를 식탁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앉게 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류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38번에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내지 않고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깁니다. 2번 캡슐약은 캡슐을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복용하게 합니다. 3번 가류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물에 녹인 후 투약합니다. 4번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버립니다. 39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39번에) 제시된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4번 라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연고는 아랫눈꺼풀 하안금을 잡아당겨 아랫 결망낭 위 눈 안쪽에서 눈 바깥쪽으로 짜 넣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약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 있게 한다. 40번에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5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귀약을 투여할 때는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을 점정합니다. 2번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온수에 잠깐 담근 후 사용합니다. 3번 투약 후 귀지 제거는 의료 인에 속한 사항입니다. 4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합니다. 41번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 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41번에 화장실을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게 하는 것은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의 내용은 질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2번에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문 2번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배뇨 횟수도 조절하지 않습니다. 3번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입힙니다. 4번 혈뇨를 본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침대, 즉 침대 머리 부분을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합니다. 43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떼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43번에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병기를 떼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이병기를 사용하고 피부 상태를 확인한 후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2번 간이병기 밑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는 순서가 아닌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줍니다. 5번 간이병기를 항문 중앙에 오도록 대상자를 앉힙니다. 참고 그림은 간이병기의 모습입니다. 다음 44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44번에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면덮개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깁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갈아줍니다. 4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합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45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도뇨관은 소변 배출 통로가 폐쇄된 경우 소변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번 헹군다. 46번에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칫솔질 할 때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칫솔질을 합니다. 3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들게 합니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45도 정도가 되게 하여 닦습니다. 5번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굽니다. 47번입니다.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으로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로 말려준다. 47번에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3번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목욕은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에 감깁니다. 2번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감겨줍니다. 4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입구까지 닦아줍니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에 헤어드라이로 말려줍니다. 다음 48번입니다.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48번에 침상에서 세수를 돕는 방법은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히는 것보다 침상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2번 목, 귀, 눈, 코, 순이 아닌 눈, 코, 귀, 목, 순으로 닦아줍니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수건에 비누를 묻혀 닦아줍니다. 5번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이마와 볼, 목의 앞, 뒤를 골고루 세심하게 닦아줍니다.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9번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몸을 닦을 때는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문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닦습니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다음 50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를 두고 순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0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선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임마와 벗건입니다.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쪽이 먼저 입히거나 벗기면 건강한 쪽은 제일 나중에 벗기거나 입히면 됩니다. 이를 숙지해 두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살펴보면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힐 때는 마비된 쪽, 즉 오른쪽 팔을 먼저 입힙니다. 그러면 벌써 지문 중에서는 1번이나 2번 중에서 답이 이미 정해집니다. 그리고 입힐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입혔으니 마비된 쪽은 제일 나중에 입힙니다. 질문에서 왼쪽 팔이 제일 나중에 입히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넣어야 하므로 중간에 머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문 1번 오른쪽 팔, 다음 머리, 다음 왼쪽 팔의 순서로 입히는 것이 맞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4.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 올린다.
51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은 4번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무릎은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지문 1번 물건을 들 때는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2번 팔은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3번 다리를 앞뒤로 벌려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5번 발을 움직여서 돌려 들어 올립니다. 5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을 합니다. (52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지지 방법은 대상자의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대상자의 활용 가능한 신체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약한 쪽, 즉 편마비 쪽을 지지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대상자의 왼쪽은 활용 가능하고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을 지지해야 하므로 오른쪽을 지지한 그림은 지문 중에서 2번이나 3번입니다. 다음은 2번과 3번 중에서 차이점은 요양보호사의 손과 팔의 위치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 지지해야 하므로 2번 그림이 맞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쇠 4. 발받침대 5. 바퀴 손잡이 53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휠체어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타이어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 잠금 장치는 타이어와 연결되어 있어 휠체어 타이어 공기압은 잠금 장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5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설명합니다. 54번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은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를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55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제시문을 가지고 순서를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초 후 설명을 합니다. 55번에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제시문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의 상황입니다.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는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보다 쉽습니다. 휠체어라는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가 잠금장치 잠그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편마비 문제는 사용 가능한 즉 잔존 능력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제일 먼저 휠체어를 가져와서 잠금장치를 잠그기를 해야 하므로 가번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사용 가능한 팔 활용해야 하므로 답은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마지막은 질문에서 요구와 같이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혀야 하므로 휠체어에 앉힌다는 목적의 문장이 나오는 라번을 마지막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번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정리해보면 가, 다, 나, 라 순서가 맞습니다. 휠체어 관련 문제의 첫 번째는 잠금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팡이 2. 수동침대 3. 이동변기 4. 목욕의자 5. 성인용 보행기 56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은 2번 수동침대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복지용구 중 대여 품목은 6종으로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터, 배회 감지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구입 품목입니다. 57번입니다.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뜨거운 물로 헹군다. 57번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뜨거운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비물을 처리한 후 손을 닦습니다.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손을 씻습니다. 2번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 말립니다. 3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여 따로 세탁합니다. 4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버립니다. 다음 58번입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58번에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은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요인입니다. 지문 1번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히지 않습니다. 2번 복도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사용을 합니다. 4번 취침 시 침대 난간은 올려놓습니다. 5번 침상은 최대한 낮추어 조절합니다. 59번입니다.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59번에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는 3번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화재로 유해가스가 방출될 경우 물을 뿌려 화재 진압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합니다. 2번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닫고 문틈을 막습니다. 5번 같은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60번에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을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식중독 우려가 없거나 낮춥니다. 6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61번에 제시된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은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의 제시문은 그림의 설명이 아닙니다. 다음 62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62번에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 주는 방법은 2번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 시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는 대상자나 가족에게 청구를 합니다. 3번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3번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 부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스스로 자신이 직접 처리합니다. 5번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합니다.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는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합니다. 2번 식사 장소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4번 물을 흘리면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합니다. 5번 음식은 먹기 쉽도록 부드럽게 조리하고 한 번에 조금씩 제공합니다. 다음 64번입니다. 재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64번에 재가 침해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해 대상자의 방에 큰 거울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3번 침대는 벽에 붙여 놓습니다. 4번 난간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5번 출입이 쉽도록 막대형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65번에 시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는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방법들입니다. 다음 66번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66번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 기본 원칙은 대상자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며 집 밖에서 운동을 하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지 않고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번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해서는 안 되고 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잠이 부족하더라도 낮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4번 저녁 식사 후에 고강도 근력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5번 잠들기 전에는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67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어서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67번에 제시문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어서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3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가 가장 적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이해가 수용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다음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68번에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반응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가 적절한 반응입니다. 추가 설명과 같이 환각과 망상 치매 대상자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반응입니다. 69번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69번에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칠 때 대처는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가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70번에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는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를 무엇을 드셨나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능력 5. 단기 기억력 71번에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서 제시문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의 제시문은 5번 단기 기억력 향상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인지 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다음 72번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72번에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즉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며 눈높이를 맞추고 위협적이지 않게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접근할 때는 앞에서 다가갑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소통 방법입니다. 73번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73번에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5번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다음 74번입니다.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74번에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응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라포는 마음의 유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라포를 형성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부적절합니다. 7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요양보호사 1.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75번에 제시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요양보호사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이지 못한 반응들입니다. 다음 76번입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76번에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의력 결핍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비효과적입니다. 77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떼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77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이고 뇌전증 또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경련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78번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트려 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떼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78번에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4번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집이 생기면 터트려준다.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는 금지사항입니다. 3번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는 것은 찬물에 담가주고 환부에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5번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주는 것은 피부 손상이 우려됩니다. 79번입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79번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는 3번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80번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단계로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끝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 후 다른 단계인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39회 오전에 실기 영역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오후에 필기 및 실기 영역 80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본시험 적응 연습, 기출문제, 모의고사,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최근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는 매회 연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